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도면 작성 비용으로 공권 수사를 통해 국내 반도체 분야 권위자가 저지른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고, 공권 범행으로 인한 A회사의 피해는 최소 약 3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술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형량은 좀 낮은 편이었다고 봅니다.特定の国を念頭に置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軍事利用の懸念がないかの確認を強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厳格な輸出管理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违反市场经济和公平竞争原则，不符合任何一方的利益，中方对此坚决反对。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긴 이들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이 넘어간 해외 기업의 상품 고도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수출이 산업의 동맥인 우리나라로선 치명적입니다. 첨단 기술 유출 실태와 그 대책, 먼저 김주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는가 하면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적발된 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84건, 이 중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 3분의 1에 이릅니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기술 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술을 빼돌린 이들 10명 중 8명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발생한 피해 예상액을 26조 93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건네는 직접 유출을 넘어 업체나 연구기관 내 조력자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 유출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왜 기술 유출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 처우도 그렇고 주택이나 자동차나 그다음에 심지어 노후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보통은 2~3배 이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기업의 영업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이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거나, 문제가 학교나 공공기관은 내가 현재 받는 것보다 현저히 보상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걸 동기부여될 만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개인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거나 제도를 통한 강제로는 기술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올해 6월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세우려던 전직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첨단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한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을 검거했습니다.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A회사의 공장을 본따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은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국내 연구진의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인력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설계도 등 기밀 자료를 중국에 팔아넘긴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건수는 552건에 달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도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잇따르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2015년부터 6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은 총 835건.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약 36%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과 무죄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징역형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6개월 정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초범이고 하면 선처받는 기준이 있다 보니 뭐 법상 3년 이상 형을 처벌받는 데 돼 있어도 한번 감경 받으면 또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기술 안 보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형량은 좀 낮은 편이었다고 보입니다. 실제 처벌할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낮다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손질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와 변론을 해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를 확정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전문가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현재에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정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요. 극비리에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금액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그 범죄자들 간의 그 결속을 깨트리는 결국 또 돈이거든요. 정부는 침해 행위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 선진국은 일찌감치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선도해왔던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96년 경제 스파이법을 제정했습니다. 외국 기업 및 정부 기관 등이 관여된 상황에서 기술을 유출할 경우 산업 스파이죄를 적용한 법인데요.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산업기술과 경제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나선 것입니다. 처벌 조항도 강력합니다. 개인 범죄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범행을 주도했을 경우에는 최고 벌금액이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첨단 기술이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1988년부터 종합무역법 5021조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테러,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술 등 12개 기술과 관련된 기업은 해외 자본에 인수합병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2002년에는 방첩활동 강화법을 제정해 첨단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가 방첩관실을 중심으로 CIA, FBI,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식 활동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2003년 기술 유출 방지 지침, 지적재산 취득관리 지침 등을 만들어 첨단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왔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을 주축으로 기업 및 경제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업기술 보호 활동을 해왔는데요. 2005년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해
퇴직자 등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 조치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대외 경제법을 통해 방산업체의 해외 매각 시 핵심 기술 유출을 제한해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허가를 해야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연방정부는 중국 자본의 독일 기업 사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016년에만 68개의 독일 기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작년 6월부터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스파이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에 저촉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려는 산업 스파이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사건 통계를 보면 주범은 단연 중국인데요. 최근에는 기술력이 급성장한 중국이 오히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1건으로 지난해 12건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4건으로 단연 가장 많았고 일본과 미국, 베트남 등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제한된 내용이 국내에 받는 연봉의 2배 내지 3배 이상 되는 것, 그 이외에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하는. 중국은 기술 유출 논란을 피해 아예 관련 기업을 인수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중국 비야디는 지난 2010년 일본 금형업체 오기하라의 일본 내 공장을 사들였고 지리 자동차 그룹도 미국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기술력 성장에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I had a discussion with Xi Jinping in China. Why was I not transferring certai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 said very simply, because you're using them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telligence intervention. 미국은 특히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련 제품의 수출은 물론 각종 투자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고 일본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特定の国を念頭に置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軍事利用の懸念がないかの確認を強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厳格な輸出管理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我们一贯反对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反对滥用和泛化国家安全概念。美国滥用国家力量无理打压中国企业。 최근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도리어 중국 내 첨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사이버 안전법을 통해 중국 내 IT 기업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과학총괄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새 과학총괄기구의 운영이 여전히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국이 첨단기술 유출 주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은 예전과 다르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반도체 공정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기술력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 탓도 크겠지만 앞서 보셨듯이 우리 기업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간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계할 적이 우리 내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에 비해 약한 처벌 규정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 기술 인재들에게 뻗치는 유혹의 손길은 더 잦아질 텐데요. 이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 간 정보 보호망 구축도 더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